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한 인테리어 형태를 모델링 해보려고 하는데 정면에서 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플레인의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그대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의자 높이를 저는 약 400 정도 생각했는데 40cm 그 정도로 스케일을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하면 그래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형태는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에디테이블 폴리인 상태에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요 안쪽에 있는 선, 여기 맞게 선을 나눕니다. 그럼 안쪽 공간이 나오는데 바깥쪽에 튀어나온 건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안쪽 공간이 중요하죠. 이걸 만들면 될 것 같고, 이 의자 같은 경우 의자가 있잖아요. 이 벽면을 밀어 넣을 건데 현재 에디테이블 폴리인 상태에서 에디 폴리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의자 형태를 여기서 뜯어냅니다. 이것도 역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의자 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테이블하고 보면 거의 똑같은 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테이블도 뜯어낼게요. 이 정도? 테이블, 의자 이렇게 해서 뜯어내면 되겠네요. 디태치 복사해도 되고 복사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에디폴리는 지울 거기 때문에 지우면 원본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의자 형태 뭐 이런 것들은 다 테이블 형태 만들 수 있죠. 현재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이 폴리곤은 안쪽으로 이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를 저는 1800 정도 생각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 1800 이렇게 밀어 넣으면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한 다음에 테이블하고 의자 받침도 쉘 명령으로 안쪽으로 1800 넣을게요. 그럼 딱 맞는 상태가 되겠죠. 의자도 만들어졌고 테이블도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벽면, 위에 벽면 만들어졌죠. 위에 벽면 같은 경우에 측면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뒷면까지. 그래서 여기 측면부터 뒷면까지 뜯어낼게요.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게 천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 천정은 따로 떼내면 될 것 같고 바닥면도 재질이 다르니까 따로 떼내면 될 것 같아요. 선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귿자 형태의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잘 주고 이름 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지 않는데 이름을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바닥 디태치하고 플로어라고 하고 위에는 디태치하고 실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뜯어냈네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여기 보더를 선택하면 여기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튀어나오는 상태의 두께를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감각을 믿고 쉬프트 드래그 폴리곤을 떼내면 되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익스텐드 보더라는 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앵글 값을 주고 값을 밀어 넣으면 이렇게 정확한 값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20 아니면 뭐 30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컨트롤 폴리곤을 클릭하면 이 튀어나온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미음자 형태가 다 선택이 되죠. 디태치한 다음에 튀어나와 있는 거는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40 정도?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는데 50 정도 할까요? 이렇게 프레임이 생깁니다. 바깥쪽에 마감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뒤에 있는 디귿자 형태가 남아있잖아요. 얘는 여기 한 번, 그리고 여기도 선이 하나 있죠. 테이블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 선만큼 먼저 나눈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hift 루프로 요 끝에, 앞에 끝에가 맞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등받이 부분에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선들이 되면 그 다음에 뒷면을 뜯어냅니다. 디태치. 뒷면을 뜯어내는 이유는 실제로 시공할 때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모서리가 음영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뒷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좀 키워줍니다. 엣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야 스케일을 키우기가 편하기 때문에 살짝 키워주면 옆에 있는 벽면보다 살짝 뒤로 막혀주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챔퍼가 들어갔을 때 여기 음영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위에 있는 엣지 잡아서 여기 간접등이 나오는데 그곳만큼 위로 올라가게, 마감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가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천장면 같은 경우도 간접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Shift 루프로 간접 나오는 부분을 선택해 준 다음에 Shift 드래그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Shift 드래그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은 보이지 않는데 얘 옆에 있는 걸로 똑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벽면 엣지 천정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접이 나오는 이 부분은 이렇게 천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디태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물질. 그러면 문제 없이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여기 한번 나눠지는 게 보이죠? 나눠지게 커넥트 한 다음에 여기 중앙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중앙에. 나중에 조명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 조명 부분도 지금 파놓고 가도 되고 그게 가장 좋겠죠. 조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조명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 사이에 세팅을 한 다음에 가면 좋겠네요. 조명은 나중에 그냥 판을 살짝 아래로 내려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디테일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얘하고 뒷벽하고 위에는 똑같은 마감이잖아요. 익숙해지면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들만 보면 이제 이렇게 벽면이 만들어지는데, 엣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하고 다 나눠진 상태가 되죠. 엘리먼트로 다 떨어졌어요. 쉘을 해서 이 안쪽으로 쉘을 해야겠죠. 이 벽 안쪽으로. 이 정도? 30이든 40 정도 쉘을 해줍니다. 작업하기 편한 정도는 40 정도가 되겠네요. 두께는 똑같이 해주고 바깥쪽 폴리곤을 선택해줍니다. 바깥쪽. 얘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곤 인셋 한번 해준 다음에 살짝만 해주면 돼요. 살짝 해주고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진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지우는 이유는 모서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줄 건데 여기 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만 줄 건데 만약 얘가 패브릭처럼 매핑 좌표를 가져야 된다.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언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모서리 챔퍼만 한 다음에 그냥 매핑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시간이 있다면 언랩을 빨리 하는 게 좋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1000은 아닌 것 같다. UVW 줘도 되고 방향성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모서리만 챔프하면 됩니다. 이때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폴리곤에서 일단 한번 스무싱 그룹을 오토 스무스 해줍니다. 그럼 엣지를 선택할 때 모서리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데 셀렉션에서 하드 옵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꺾여있는 모서리는 선택됩니다. 우리가 인셋을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죠. 그래서 셀렉션에 보면 루프가 있는데 루프를 하게 되면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 인셋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챔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언랩을 하지 않고 갈 건데 이렇게 이제 챔퍼가 될 부분을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부드럽게 되고 만약 언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오기 때문에 언랩을 빠르게 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랩을 혹시 해야 될 때 그때를 생각하고 해놓는 거예요. 터보 스무스를 한번 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줬을 때 이 경계 부분을 보면 이런 음영이 생기는데 한 번 더 주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기 음영이 생겼죠?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면 형태가 완성됐기 때문에 재질을 주고 가야죠. 뭐 이름을 준 다음에 재질을 적용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정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모서리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형태 엘리먼트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버텍스 클릭 그럼 이 엘리먼트에 해당한 점이 선택되는데 무브에서 살짝 더 밀어주는 거죠. 엘리먼트 컨트롤 버텍스 클릭 왼쪽 거 빼고 오른쪽을 살짝 밀어넣고 터보 스무스로 가게 되면 위에가 막혀 있으면서 여기 음영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벽면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얘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는 한 번에 해도 되겠죠? 얘 나무, 얘 나무 이렇게 얘 나무고 의자판도 나무고 언랩으로 한 번에 펴면 가장 빨리 펼 수 있고 상관없다면 그냥 UVW 주셔도 됩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항상 줘야겠죠. 이런 사각형 상관없어요. UVW를 박스 형태로 주면 똑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2000 사이즈 이렇게 주면 되고 에디터블 플립 위에 있는 거는 디태치로 테이블로 떼내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흰색이죠. 흰색 주고 밑에 있는 거는 나무니까 나무 재질을 하나 가져와서 줄게요. 이런 거 줄게요. 나무에다가 적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방향을 보고 UVW가 박스 형태로 있을 때 2000 사이즈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X 그럼 이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맞게 되고 Y 이렇게 됩니다. X로 해서 이 방향이 맞으면 이 방향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즈모를 회전시켜 주면 로테이트 이쪽으로 앵글 스냅을 켜서 회전시켜 주면 방향이 맞게 됩니다. 이쪽 이쪽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만 나중에 보고 1500으로 해주면 좀 작게 너무 패턴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했네. 이 방향으로 그냥 했는데 그거 보고 이제 XYZ 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바닥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걸 일단 줄게요. 복사해서 다른 톤을 바꿀 수 있으니까 바닥은. 복사한 다음에 일단 주고 UVW 이렇게 해서 UVW가 일자로 나오는 이유는 그 플레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플레인의 방향이 Z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익스트루드한 면이기 때문에 일자로 나오는데 여기 면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노멀 얼라인 해서 여기다 맞춘 다음에 한번 클릭하고 드래그 핏하면 이렇게 맞게 돼요. 그 다음에 나뭇결이 잘 보이게 맵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재질들을 이렇게 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도 줄까? 네, 얘를 주면 되겠지. 나무로 주고 여기에 있는 것도 에디터블 플리 나무로 주면 됩니다. 얘도 뭐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복사한 다음에 줍니다. 대각이 이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UVW 줬을 때 방향성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사하고 카피 위 에디 폴리 폴리곤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 선택한 다음에 페이스트해서 좀 전에 갔던 거를 붙여줍니다. F2번을 보면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X 선택하면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잘 보고 싶으면 위에 에디 폴리를 하나 얹어 놓으면 방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방향 보고 Y축이든지 X축이든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사이즈 조절해서 방향을 맞추면 되죠. 그렇게 맞추게 됩니다. 박스 형태로 주세요. 이렇게 밑에 것도 박스 형태로 주세요. 그래야지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되죠. 에디터블 플리 원랩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간단한 형태는 방향을 맞춰주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벽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쿠션 같은 경우도 얘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뜯어내서 작업을 하면 되죠. 복사하면서 디테치하고 쉘에서 여기 쿠션 두께만큼 한 60 줄게요. 60이나 55 정도 주고 요 나무랑 너무 똑같은 형태니까 푸시를 합니다.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약간만 푸시를 한 다음에 10 정도 했는데 약간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프론트에서 보면 이렇게 묻혀 있을 건데 살짝 위로 올려서 뭐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푸시했기 때문에 벽면하고도 살짝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재질은 천재질 벽에 줬던 거 줄게요. 똑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얘도 되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인셋 한번 한 다음에 지우고 폴리곤 모두 선택해서 스무싱 그룹을 오토 스무스 해주고 엣지에서 하드한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루프 해주고 이렇게 챔퍼 합니다. 쿠션 형태가 보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한 다음에 살짝 둥글게 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드하게 또 선택하면 그 부분이 또 선택돼요. 그 모서리가 얘를 그냥 그런 느낌이 들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선택해도 되고 측면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선택했다고 했을 때 뭘 하려고 했냐면 익스트루드를 해주는 겁니다. 네, 스페이스바 눌러서 락을 걸어주고,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락을 걸어준 다음에 옆으로 벌리고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간단하게 쓸 때는 이런데 여기는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기 때문에 이 테두리 여기 부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형태를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언랩을 하지 않을 형태니까 재질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위에 이 등받이 부분이 또 있죠. 여기 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면을 뜯어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복사하면서 떼내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끝에 있는 걸로 요만큼 익스트루드 하면서 높이 없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건 지우고 쉘 명령으로 높이 방향으로 400 정도, 450, 420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네요. 에디테이블 플립, 모서리 잡고 스케일로 두 개가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축을 한 다음에 살짝만 줄여주면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얘도 역시 뒤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셋하고 지워줍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하드하게 선택하고 루프하고 하드한 옵션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둥글게 스탬프 해줍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선들을 추가하진 않았는데 선들을 추가해주면 더 좋아요. 좀 디테일을 살리겠다. 그러면 선들을 추가해서 최소한 추가한 다음에 여기도 추가해줍니다. 디테일은 작업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추가한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폴리곤은 살짝 푸시해서 그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만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곤을 그로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푸시해 줍니다. 살짝 더 볼록하게 되면서 주변하고 연결이 잘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에디테이블 플립. 측면 같은 경우도 뭐 이건 푸시까지 할 필요는 없죠. 무브에서 살짝 빼주고 가운데 거 좀 빼주고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그로우하고 엣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는 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지겠죠. 터보 스무스를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이런 형태는 가운데 선이 없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걸 좀 더 올려준다던가 여기요. 좀 더 둥글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주면 더 잘 나오겠죠.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스케일을 좀 줄여서 둥글게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한쪽은 다 만들어진 거니까 시메트리 한 다음에 플립해서 반대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축을 중앙에 맞춰주면 축을 딱 맞겠죠? 에디테이블 플립. 뭐 이게 기계처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좀 맞춰주고 좀 자연스럽게 약간 흔들리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게는 노이즈 같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너무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다. 444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들어가긴 했는데 잘 보이진 않죠. 이렇게 10, 10 정도, 15 정도. 그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주면 부드러운 상태로 살짝 흔들리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살짝 흔들리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한 다음에 카피, 에디테이블 폴리, 엘리먼트, 얘한테도 페이스트하고 이 시드만 바꿔주면 다른 형태가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밑에 것도 살짝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요 다리가 없네? 프론트에서 보고. 얘 같은 경우도 모서리는 챔퍼 해줘야겠죠? 그리고 챔퍼를 해주는데 다리부터 만들고. 다리는 실린더 형태의 다리니까 깨끗하네. 라인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바닥에 좀 묻어줍니다. 바닥하고 딱 맞게 해도 되고. 얘한테다가 딱 맞추고 이쪽으로 센터에 딱 맞춰줍니다. 여기 엣지에 맞춰주면 되겠죠. 어디 가니? X가 스냅을 잘 못하더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렌더링 옵션으로 렌더 레이블 켜주고 두께를 정해줍니다. 딱 봐도 60이네. 60 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블랙이니까 블랙 재질을 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준 다음에 스냅이 잘 걸렸으니까 이제 모서리를 챔프해주면 되겠죠. 모서리를 좀 부드럽게 세그먼트도 좀 주고 챔프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스무스는 챔퍼 온리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폴리 탭을 만들었네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언랩을 하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텍스처를 줄 때 그런 텍스처를 줘야겠죠. 그런 천도 많으니까 이런 천. 렌더링 하고 싶으면 이 간접 부분에 조명 넣고 얘도 색상을 좀 어두운 나무 재질 같은 거 준 다음에 하면 되겠네. 이런 나무 재질 주고 박스 형태로 주면 되겠죠. 이 VW가 있으니까 복사한 다음에 얘한테 줍니다. 있는 걸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렌더링 하고 싶다면 저는 코로나로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사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래쪽에 생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보통 간접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좁고 강하고 이건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방향성 지금은 180도 이렇게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빛이 아래쪽으로 좀 더 많이 떨어지게 하면 잘 나오겠죠. 재질을 대충 비슷하게 놓고 했는데 모델링이 이렇게 됐다. 매핑을 보기 위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도 전부 이제 회색을 준 다음에 코로나 렌더를 걸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간단하게 모델링 해봤는데 참고해서 접근해 보시면 재미있는 모델링 할 수 있겠죠? 재밌게 해보시고 질문 생기시면 카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